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대중문화와 영웅신화 시리즈 네 번째로 한류의 정점 BTS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장년층에서 바라보는 BTS는 어떨까요?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에 있어 방탄소년단 BTS는 하나의 물결이요 대세입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BTS에 열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 노래에서 자기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중장년들은 그 실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학마실의 주 애청자인 우리 중장년들에게 BTS를 안내하는 역할을 다해보려 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K-팝의 시대를 주도한 소녀시대, 빅뱅, 비스트, 엑소, 카라, 2PM, 동방신기 등의 그룹과 싸이 같은 가수들의 해외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말춤은 세계인의 춤이 되었습니다. 2012년 7월 공개된 이 비디오는 유튜브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해 12월 조회수 10억 건을 돌파해 최단기간 최다 조회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진 그 K-팝의 정점에 BTS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어떻게 지금 BTS일까요? 지난해 2021년 우리의 한류는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서 1억 4천만 그 이상이 시청해서 사상 최고의 시청률로 세계 1위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BTS는 여름 내내 버터라는 곡으로 10주간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BTS도 지금은 아무도 떠올리지 않지만 결코 짧지 않은 무명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소름을 딛고 일어서게 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매체 유튜브의 인기였습니다. BTS의 월드 투어 공연은 2018년 8월에 시작되어 1년 남짓에 세계 23개 도시에서 열렸고, 그 기간에 이들의 공연은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열광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 공연은 사뭇 남달라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그 세계 최대의 도시 한복판에 텐트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공연의 마지막 곡 아리랑은 4만 관중과 더불어 한국의 민요적 정서를 한바탕 열광적인 신바람으로 성화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BTS의 영향력은 가히 국제적으로 압도적입니다. BTS 방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존재로 글로벌 팬클럽 아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BTS가 미국의 iHeartRadio 뮤직 어워드 시상식 후보에 올랐을 때 투표 기간 60일 내내 표를 던지는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BTS는 이 영향력 있는 상의 5년 연속 수상에 올해 2022년에는 버터로 2관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구독자 1,500만 유튜버 릴리싱이 헐리우드 영화배우 윌 스미스에게 인터넷 예절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BTS를 욕하지 마라. 아미들이 널 끌어낼 것이다. 톱스타도 주의해야 되는 게 아미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미국 아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목숨을 꺼내려고 했을 때 BTS의 음악을 듣고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며 그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가 많습니다. 초창기 아미는 주로 미국 내 소수민족 유학생,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가 많았습니다. BTS의 노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권유합니다. 미국 내 소수가 먼저 반응한 이 치유의 노래는 곧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BTS는 이렇게 소수를 향해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공감을 촉발했습니다.
온 세계가 BTS의 노래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BTS의 노래들은 먼저 청소년들을 폭발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유형의 차별을 반대하고 특히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을 오래 진행했습니다. 그룹의 리더 R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성정체성이 어떻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으세요. 2021년 9월 20일 BTS는 UN 총회에서 Permission to Dance를 공연하며 세대 대표로서 관용과 자기애 그리고 팬데믹의 극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한국의 아들들입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팝의 본고장인 미국의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첫 1위 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오늘 밤 난 별들 속에 있어. 그러니 내가 불을 지펴 이 밤을 환히 밝히는 걸 지켜봐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걸 알잖아. 그러니 다시 시작해보자고 권유합니다. 신선한 감각과 젊은 세대의 희망으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작은 펑크와 소울로 이 도시를 밝혀 빛으로 물들일 거야.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선언합니다. 2021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9주 연속 1위, 통산 10회 1위를 기록한 버터의 기록은 대단히 경이롭습니다. BTS의 전작 중 또 다른 영어 가사곡인 다이너마이트가 통산 3회 1위를 한 기록과 견주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버터가 그토록 놀라운 기록으로 미국에서 사랑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사에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희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가사.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버터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버터의 가사는 현지 미국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어 표현이 다수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와 같은 가사는 마이클 잭슨의 춤 문워커와 Rock With You라는 곡의 이름을 빌려 미국인의 팝 정서에 밀접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인이 주로 하는 보드게임 이름이나 미국의 팝 가수 이름들이 가사에 등장하는 등 버터는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 대중에 어필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2021년 빌보드 최장 1위 버터는 버터처럼 부드럽게 마치 비밀스런 악당같이 훅 문제처럼 터져 내 마음속에 침입할 거야 라고 똑바로 봐 넌 내 거야 라고 젊음의 패기와 의욕을 내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빌보드 1위 곡으로 영국 출신의 세계 정상급 락밴드 콜드플레이와 콜라보 작업을 한 나의 우주, My Universe는 넌 나의 우주야로 시작하여 매일 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잊은 채 나 웃으며 너를 만나 라고 노래합니다. 청춘에 불타는 사랑과 그 집중력에 관한 호소는 온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Life Goes On은 인생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의미에 따라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젊은 날의 공감을 견인합니다. 그리고 봄날, 스프링데이, 봄날은 힘든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그동안 봄에 가장 인기를 끄는 곡으로 알려진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넘어 최근 5년간 봄날이 더 앞섰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 방한한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관광에도 BTS의 봄날 같은 새날이 왔다고 인용했습니다. BTS의 창의적 서사 전략 그리고 새 앨범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보기로 하죠. BTS의 노래 속 서사들은 재능 이전에 많은 노력을 짐작해야 합니다. 윙스 앨범에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테마로 잡아 각기 노래의 세계관을 구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봄날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여관 오멜라스는 미국 작가 어슐러 K. 르귄의 단편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 따왔습니다.
그 외에도 가사 곳곳에 문학 작품의 구절과 영화의 대사를 차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렌디피티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세렌디피티는 뜻밖의 발견이란 뜻이고 같은 이름의 영화도 있죠. 그 가사 중에 네가 날 불렀을 때 나는 너의 꽃으로, 이 대목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BTS의 최신곡은 지난해 2021년 9월 24일 My Universe, 7월 23일 Permission to Dance, 5월 21일 Butter 등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 컴백 예정인 앨범의 이름은 프루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음반 프루프는 모두 3개의 CD로 구성되고 신곡 3곡을 포함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멤버들의 생각을 담아 다채로운 곡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데뷔 10년차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챕터를 앞둔 BTS에게 이번 앨범은 그간의 활동을 다시 성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앨범 발매일 역시 BTS의 데뷔일인 6월 13일과 인접해 있습니다. BTS의 어제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BTS의 차별화된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아이돌을 아티스트로 만들어 글로벌 무대에 내놓은 것입니다. 방시혁 대표는 음반 제작 시 작사, 작곡 때부터 멤버들을 참여시켰고 대중성을 생각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 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죠. 공연, 연습, 일상 등의 영상으로 유튜브 활동을 했던 BTS는 유튜브 급성장의 물살을 타고 미국의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의 총합 BTS의 오늘을 있게 한 방시혁 대표와 그 어머니의 일화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방시혁의 집안, 곧 조부는 한 달여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서울대 법대 진학을 고집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한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의 손을 들어준 이가 그 어머니였습니다. 방시혁은 서울대 미학과 재학 시절부터 작곡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시혁에게 그 어머니가 있었다면 오늘의 한류에는 나라와 결의의 문화적 기반이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의 흥황한 잔치를 내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가꾸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한류를 만든 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잠재된 문화적 역량, 내부 시장의 한계로 인한 해외 진출 욕구, IT 강국의 문화기술 지식과 시너지 효과 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당초 한류의 바탕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마침내 큰 바다, 대해를 이루듯 이 하나하나의 요소와 계기들이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목전의 한류와 그 금자탑은 우리 민족사의 꿈과 저력이 이룬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오늘의 성과에 안도하고 자만하면 언제 이 영광이 거품처럼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반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문화정책 당국이 그래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단계에서 더 나은 내일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영부인 엘리노어 루즈벨트의 편지에 과거는 히스토리, 미래는 미스테리, 현재는 프레젠트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류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의 선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수적 문화 우월주의, 자본주의적 욕망을 앞세운 성공 모델 집착, 특정 국가와 장르를 겨냥한 협소한 방식 등은 진정한 한류의 적입니다. K-팝이 세계적인 성과를 누리는 배경에는 작곡, 안무, 패션 등에서 글로벌 전문가들의 협업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의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과 SNS에 익숙한 젊은 세대 수용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군입니다. 이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나은 한류, 그리고 포스트 BTS는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 속담처럼 외나무가 되려거든 홀로 서도 되지만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야 합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대중문화와 영웅신화 시리즈 네 번째로 우리의 친애하는 중장년 애청자분들과 함께 한류의 정점 BTS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